네, 안녕하세요. 토리아 아이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정토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2시간에 걸쳐서 자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과 특성상 리포트나 발제문에 대해서 자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주제로 써야 될지 잘 모르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찾아야 될지 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글을 쓰는 것에 돌입하게 되면 중간에 내가 이 주제로 쓰는 게 맞을까? 생각보다 필요한 자료가 잘 안 나오네 하는 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와 오프라인,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을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할 텐데 오프라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오프라인 한국사 개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느 학문을 배우던 그 시작은 대개 수업에 인문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학과를 비유를 한다면 한국사 인문 수업을 1학년 때 꼭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제를 선정하는 이유를 찾고 주제를 골랐을 때 최소한의 자료를 고르는 방법은 이런 인문용 서적을 탐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기준 개괄서로 소개할 종류는 총 4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만들게 된 국편한국사 25권, 신편한국사 50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서 집필한 한국사 총서로서 어느 연구자나 집단에서 만든 역사서 중에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편에서 나중에 90년대로 이어지면서 50편, 즉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국사 연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다만 문제는 책에 한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읽기가 좀 어렵고 또 말투가 딱딱해서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한 거는 연구진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 연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이기백 선생님의 한국사 신론, 한영근 선생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등이 있겠습니다. 실제 사학과 수업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개괄서 종류 중에 하나고요. 또 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수업을 배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었던 책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쓰여져서 논지가 좀 다소 오래된 느낌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한자가 많아서 입문서로 완벽하다고 하진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2000년대 중반 신진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 얘기했던 책들의 공통점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랬는데 이 책은 그런 건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서 다 한자가 가로로 쳐서 나오고요. 또 신진 연구자들이 썼기 때문에 말투가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접근이라는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그 다른 책들에 비해서 한 분야의 전문성이 깊을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연구사를 다루는 내용이나 또는 어떤 사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앞서 소개한 신진 연구자들이 새로 재조직한 연구회인데요. 고대 2편, 고려 2편, 조선 2편, 근대 2편, 현대 2편 이렇게 나누어져서 시리즈화를 했고요. 이 책은 2016년에서 17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가장 최신의 가장 효과적인 입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각 분야의 현행 연구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으며 다른 저서들에 비해서 그림 자료가 가장 많고 읽기 쉽고 전문성도 갖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각 시대별로 2권이라고 그랬죠. 의외로 양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빌리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걸 소장해서 공부를 한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사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한국사 이외에 저는 우선 아틀라스 시리즈를 추천을 할게요. 근데 아틀라스 시리즈는 전공서적이 아니라 교양서적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교양서적과 전공서적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자 수준의 책을 뒤적이면서 어려워하는 것보단 교양으로 실력을 기초부터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틀라스 시리즈를 집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틀라스 시리즈 이외에 다른 동양사, 서양사 계열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서양사 계열서로는 우선 한국에서는 거의 하나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서적만 쓰입니다. 바로 서강대학교 차하순 선생님이 새로 쓴 서양사 총론이라고 내신 책 이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민석홍 선생님이 내신 서양사 개론, 이 두 가지가 더불어 많이 쓰이는데요. 물론 애초에 특수히 동양이나 서양사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걸 다루는 책이 많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서양사 총론은 자주 쓰입니다. 특히 서양사를 입문하는 전공자나 역사 교육 쪽으로 뜻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서양사에 뜻을 두고 싶은 학생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동양사의 경우에는 의외로 연구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괄서가 생각보다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양사가 주로 중국사와 일본사로 나뉘어지기 때문인데요. 각 국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례로 만든 아시아사도 개괄서로서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중국사, 일본사 둘로 나뉜다고 했는데 중국사의 경우 민두기 선생님이 쓰신 강좌 중국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사의 경우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정 연구자가 일본사를 개괄해서 쓴 책이 애초에 많지가 않은 거죠. 그나마 하나를 꼽는다면 박경희 선생님이 집필하신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정도가 개괄서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분야에 따라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의 개인 저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팁을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럽게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논문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입니다. 물론 논문 찾는 방법이야 나중에 온라인으로 자료 찾는 파트에서 제가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일단 논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논문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종류를 알으셔야 됩니다. 논문의 종류 중에 연구사 논문이라는 게 있고 또 학위 논문, 즉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석박사 학위 논문은 그 특성상 선행 연구를 미리 정리해 놓는 작업이 대충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느 부분으로 자료를 찾아야 되고 어느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일 겁니다. 그건 레포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